지연은 즉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연기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루는 습관, 즉 지연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 미루는 습관으로 인해 프로젝트나 명성에 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업무를 미룬다고 해서 해당 업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완료하지 않으면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마감 직전에 급하게 처리하면 업무상 혼선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약 15% 내지 20%가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업무 성과를 저하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 신고나 퇴직 계획을 미루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약속이나 책임을 맡은 뒤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도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면 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피하십시오.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대신 맡아 수행해 주는 것보다는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가정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중요성을 가진 업무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그리고 업무를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현재의 책임을 설명하고 관련 없는 업무를 맡는 것이 공동의 목표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셋째, 일을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불쾌하거나 흥미롭지 않은 작업을 해야 할 때는 그 작업을 불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연하는 것을 인정한 다음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그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무를 완료한 후 느낄 좋은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정을 계획할 때 번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게끔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임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동료나 다른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무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실패할 것 같기 때문이라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임무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나 자원이 부족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자신감에 부족해서 비롯된다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작업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임무와 관련된 어떤 행동이라도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어디서든 시작하세요. 어디서든 끼어들어 보십시오. 생산적인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거나 압도적인 작업을 관리가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세요. 하루가 끝날 때 다음 날 수행하고 싶은 작업을 위해 몇 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다음 날 작성해야 할 보고서에 대한 메모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작업이 너무 크고 압도적이어서 시작하기 전에 준비 시간을 가져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몇 번의 깊은 숨을 쉰 후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멈춤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며칠이 지나가고 심지어 몇 주가 지나가며 나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당장 큰 작업을 처리해야 하지만 다가오는 마감일과 압박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큰 작업을 처리할 때 한 번에 한 단계씩 접근하는 것은 시작점을 찾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에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막은 물 한 방울 없는 약 800km의 직선 구간으로 식량도 없는 광활한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수년간 수백 명이 그 구간을 건너다 모래가 길을 덮어서 길을 잃고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군대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 5km 간격으로 큰 검정색 오일 드럼통을 설치했습니다. 이 드럼통은 지평선과 정확히 같은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낮에는 어디에 있든 두 개의 드럼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방금 지나온 드럼통과 5km 앞에 있는 드럼통입니다. 안전하게 사막을 건너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 드럼통을 향해 방향을 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한 드럼통씩 건너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어려운 작업을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각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작업을 훨씬 더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드럼통 사이의 각 5km 구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음 드럼통을 멀리서 볼 수 있고 그 모양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구체화한 후에는 전체 목표를 무시하고 개별 구간을 하나씩 완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드럼통 접근법을 사용하면 작업을 더 관리하기 쉽게 느낄 수 있으며 미루는 습관을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많습니다. 생체의 리듬을 활용하는 방법, 정신적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살아있는 개구리 먹기, 즉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방법 등 세 가지 검증된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하루 중, 주간 중, 연간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좋은 상태일 때는 언제인가요? 그렇다면 그때 가장 좋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가장 나쁜 상태일 때는 언제인가요? 분명히 그때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스러운 리듬,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낮은 때에 가장 쉽게 미루게 됩니다.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는데 너무 일찍이지만 깨어 있습니다. 오전 11시경에는 에너지와 창의력이 넘칩니다. 오후 3시경에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녁 6시경에는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오전 11시가 가장 좋은 시각입니다. 우리는 일일 리듬, 주간 리듬, 월간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겨울에 빛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따뜻한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꽃가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좋은 상태이고 가장 나쁜 상태인가요?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십시오. 산업에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나 금요일 오후에 일을 시작하거나 끝내려고 하면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을 마무리하거나 시작하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에도 일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연중에는 고점과 저점이 있습니다. 5월, 8월, 12월에는 휴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업무를 완료하기 어렵습니다. 1월과 9월에는 휴가를 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업무를 완료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업무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고려하고 이것이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십시오. 에너지가 가장 높은 때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십시오. 다른 구성원들과 협업이 필요한 핵심 업무는 구성원들이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큰 시기를 피해서 계획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를 돕고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적 신호나 행동 촉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라. 지금 내 시간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영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1970년대 알란 레이킨이 시간 관리에 대해 처음 언급했을 때 사람들의 책상 위에 지금 바로 실행하라 라고 쓴 표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좌우명으로서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적 신호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미루는 작업은 실제로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능력, 에너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중에 다시 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작업이 몇 분이면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작업이 2분이나 5분이 걸리더라도 지금 만약 시간이 있다면 지금 해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처리하십시오. 지금 바로 해라 라는 규칙은 다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루는 것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작은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료하면 생산성과 동기부여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욱더 도전적인 큰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신호는 현재 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작업 중 방해를 받았을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방해를 받은 후 작업에 다시 집중하는데 추가적으로 15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프로젝트 사이에서 고민할 때 현재 시간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곧 어디서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물어보십시오. 완벽주의에 빠졌을 때 물어보십시오. 만약 10분의 여유 시간이 있다면 그때 물어보십시오. 그 10분을 이용해서 스위스 치즈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곤하고 감정적이라면 그때 물어보십시오. 지금 가장 좋은 시간 활용 방법은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실수를 할 때 물어보십시오. 그때 가장 좋은 시간 활용 방법도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일을 하기 위해 몇 시간 더 머물 계획일 때 물어보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며 왜 모든 저녁 시간을 일에 허비했을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영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정신적 단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웅은 그들이 행한 행동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일을 미루는 것으로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을 미루기 시작할 때 이 상황에서 나의 영웅은 어떻게 할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른 관점이 당신을 행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루는 것을 피하려면 매일 아침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주 역겨운 표현인데요. 여기서 개구리를 먹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아침에 먼저 처리하면 하루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빨래라면 아침에 빨래를 먼저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장 짜증나는 일을 이미 끝냈다는 사실을 하루 종일 알고 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나쁜 일을 이미 끝냈다는 사실이 덜 고통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일이나 가장 쉬운 일을 가장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메일을 확인하고 의미 없는 일에 빠져드는 아침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2시간 후에는 열정도 사라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되고 우리는 업무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나쁜 태도로 임하거나 열정이 덜한 상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먼저 구별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중 가장 성공적인 하루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하십시오. 그중 가장 힘든 일을 골라 먼저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개구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션에 첨부된 워크시트에는 게으름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워크시트를 다운로드하십시오. 30초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일 아침에 먹을 개구리를 결정하실 수도 있겠죠. 행운을 빕니다.